지금까지 이지웰이라는 청년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기에 가치평가를 위한 몇 가지 추가 단서를 더 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투자 아카데미의 GB입니다. 주의 경고 사항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이지웰페어입니다. 어서오세요. GB타임 시작합니다. GB는 이지웰페어라는 기업이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청년기 또는 신혼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의 삶 속으로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실까요? 이하 이지웰페어를 이지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된 표에서 우리 친구의 성격을 보시면 대략 까칠하다는 느낌이 살짝 오시나요? 쉽고 만만한 친구가 아니기에 조심스럽게 잘 다가가야겠죠. 아마도 부담스러운 비율, 부채 비율이나 PBR 등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지웰의 부채 비율을 볼 때는 보이는 부채 비율에 속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할 것은 바로 선수금과 매입 채무 성격의 미지급금입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려 쓰기 위한 부채가 아닌 영업활동을 위한 구조적 채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 있는 것을 단순하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 꼭 챙겨 두시고요. 이게 뭔 말이냐? 설명이 다소 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 화면으로만 비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14번 화면과 밑에 표를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고 있으신 21번 매출액 및 매출원가 항목을 보시면은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거나 세부 내용 및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GB투자 아카데미 정규 과정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성장 과정입니다.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18년은 특히 점프 성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당 시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흐름과 라이벌 친구의 위축이 우리 이지웰 친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린 거겠죠. 현재까지는 우리 친구의 성격과 간략한 성장 과정을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지웰의 특징을 능력과 분위기로 나누어서 매력과 단점 요소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중 매력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1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역의 짱입니다. 화력이 필요한 친구들의 경우 검증된 화력을 먼저 찾겠죠. 풀어 말하자면 고객사 확대 및 현상 유지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단 우리 친구는 이 구역의 짱이지만 기복이 살짝 있어서 계절을 타는 친구입니다. 특히 1분기와 4분기에 강하고 2분기와 3분기에 약하다라는 특징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업의 성수기 및 비수기를 이에 활용하는 컨텐츠는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상단에 I 표시 클릭 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매력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기남인데 3번까지 같이 보면은 그 인기남이 친구 관리 역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 숫자와 관리는 특히 이 친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진짜 친구가 밥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본인의 질적 또는 양적 성장을 도와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주변에 맴돌면서 인맥이 유지 또는 계속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99% 그냥 친구들이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주변에서. 다음으로 세 번째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자기관리입니다. 이지웰의 경우 업의 특성상 이 비율을 보셔야 그의 비율감이 더 보이실 거예요. 기초 체력에 대한 안정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비율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자를 내는 것 대비해서 얼마의 수익을 몇 배의 수익을 더 벌어들이고 있느냐를 나타낸 비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자 자체가 이 친구의 기반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무려 이자 대비 24배나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네 번째 매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빠른 성장기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부터 노후를 준비했어요. 따라서 보시다시피 자녀들이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 한 친구는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성장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지웰리스라는 회사의 경우 우리 보통 요즘에 114라든가 통신사 이런 데 전화해 보면은 상담원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멘트를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감정 노동자들의 치유 아니면 사전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이 이지웰리스라는 업체입니다.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비유 없이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8월 22일 서울의료원 노조의 복지포인트에 통상임금 해당 사항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기존 고객사의 복지포인트가 증가할 수 있고 도입을 미뤄온 신규 고객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복지 예산의 증가입니다. 위탁복지 예산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1.2조 원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의 복리후생 강화 등 사회적 분위기와 추세가 도와주고 있죠. 이제 다음으로 단점 혹은 유의점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단점입니다. 우리 친구 성공 시 희석 효과의 채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 학자금 대출 잔액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돈을 빌려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단순히 내가 빌렸던 것만큼의 돈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지분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가 성공을 했을 경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 빌려준 돈 그냥 갚는 거 말고 그냥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지분으로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 지분을 차라리 조금 더 발행해서 나한테 줘 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결국 그 요구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이 친구와 함께 업무를 하던 파트너들은 그만한 희석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항상 희석 효과를 감안해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시 풍랑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장기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시총을 보시면 1385억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약 40억 원 내외로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40억 원 내외의 자금으로 이 친구를 저리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는 40억 원 내외로 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친구이기 때문에 풍랑에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을 때 풍랑에 쉽게 흔들리고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흔들면은 정말 위아래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투자자로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위에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높은 인기와 기대감이 퍼나 PBR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주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자신이 경험도 해보지 못한 깊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역사에서도 당연히 너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고 PBR주의 장단점인데요. 사실 이 기업을 저는 고퍼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친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일본인 친구 베네피트1은 퍼 50배, PBR 14배 정도의 가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요소와 상대적 요소들을 잘 감안하여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이점입니다. 우리 이지웰 친구의 경우 외국 유명 회사에서도 탐내는 청년이에요. 서브프라임 당시 큰 수익을 거둔 마이클 버리 대표의 사이먼 에셋이 5.64%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클 버리 대표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특이점 두 번째는 중국 BYD와 전기차 수입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업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죠. 하지만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주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이지웰이라는 청년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기에 가치평가를 위한 몇 가지 추가 단서를 더 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매출 규모에서 80억 원의 약 80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판관비 쪽에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비용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OPM은 약 10% 정도이고요. 두 번째, 매출 추이와 업의 특성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EPS와 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디스카운트 혹은 할증 요소로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서입니다. GB투자 노트에서 발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단서입니다. 제가 방금 가치평가를 위한 몇 가지 추가 단서로 1번부터 5번까지를 제시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지웰 페어 기업에 대한 요약 정보 및 훑어보기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 및 판단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개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 정보와 의견들은 댓글로 자율 제보 및 참여받고 있으니 투자자님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입소문은 다양하고 유용한 투자 콘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GB의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매일
포동포동 돈이 쌓이는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저 GB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